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긴 연휴를 잘 보내고 딱 하루 열렸던 우리 시장. 다행히 지수는 좋았는데 특정 섹터만 유독 강했죠. 바로 정지우 위원이 몇 주째 강조했던 반도체, 로봇, AI만 잘 갔는데요. 당장 어제 상한가 종목부터 급등주들이 또 넘쳐났습니다. 오늘도 AS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포착주 5종목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시장 분위기에 미중 갈등 소식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중국을 향한 관세 폭탄 소식에 3% 넘게 급락했는데요. 최근 많이 오른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빠지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5%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어제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사상 첫 3,600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홀로 강하게 사들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행진은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0.61% 오르면서 860선 목전에 두고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편차가 심했는데요. 힘드신 분들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기실 때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통령과 함께합니다. 주식 대통령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럼 먼저 한 주 예. 하루밖에 안 열렸지만 한번 예. 시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이번 주 일단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해서 좀 마음이 이제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제가 자세히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이제 HBM3 12단 이제 퀄 통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연휴 기간에. 그래서 이제 대응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엔비디아 퀄을 통과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년 7개월 동안 계속 이제 통과될까 안 될까 이러다가 드디어 통과됐다는 의미가 이제 앞으로 HBM4도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AMD 쪽에 또 차세대 AI 칩까지도 지금 대량 도입을 지금 오픈 AI 쪽에 시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메인 업체이다 보니까 AMD 쪽에 수혜 기대감이 또 나왔던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다 끝내놨어요. 10조 원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SK 스퀘어 쪽에서 이제 중간 지주회사죠.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뭐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이 간밤에 미 증시가 급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하고 회담 못할 수도 있다. 분노가 일어난다. 관세 100%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왜 관세를 11월 1일부터 부과하죠? 예. 아니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당장 부과하지. 왜 뭐 11월 1일까지 못하러 기다려요? 한 달 동안 뭐 협상하려고 그러나요? 예. 저 같으면 진짜 이게 분노가 일어났으면 내일 당장 부과했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당장 이제 화가 나면 당장 부과하는 게 맞지. 왜 텀을 둬서. 예. 그리고 딱 오늘 다 갑자기 또 아침에 또 말을 또 바꿉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담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미중 정상회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자가 이렇게 한 번 말을 내뱉었으면 하루 이상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바뀌어버려요 또. 예, 그런 만큼 일단은 이 협상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만약에 여기서 협상을 타결을 못 짓고 만약에 이제 이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관세를 잔뜩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한테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마이크론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부터 해서 미국 기업들에 보낼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메모리 가격이 더 미국에서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랑 중국을 여기서 이제 배제해 놓고
관세를 잔뜩 때려놓고 협상 타결을 안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번에 조정은 이 반도체가 굉장히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그만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이 이제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끝내놓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보지 대부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10조 원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6만 전자부터 해서 7만 전자까지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반도체 꾸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뭐 아무리 뭐 지금 지수가 또 급락을 해도 결국에는 뭐 반도체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그 배터리 쪽에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뭐 방산 꼭대기에 있는 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역시 조선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또 꼭대기에 있고, 할 만한 업종은 결국엔 반도체 업종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실적까지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이제 슈퍼사이클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잔뜩 샀거든요. 여기서 외인들이 잔뜩 사놓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잔뜩 팔아대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팔면서 떠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들, 소부장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F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죠. EUV 펠리클 쪽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장비 업체랑 이제 검사 장비까지 개발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 시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이 FSD는 EUV 펠리클 쪽에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교환사채 발행을 32,4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그렇게 늦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만 원대 초반대 설명드렸지만 FSD는 대표이사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사주 매입도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 삼성전자까지 지분 투자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 수급이 좋죠. 독보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나는 기업이 흔하지 않거든요. 자사주 매입만 수천억, 증여만 수천억, 그리고 대표이사 매수만 수백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전용 공장을 지금 구축하고 있죠. 내년 연말까지 해서. 아마 하이브리드 본더도 만약에 독주하게 되면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일단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아직까지 뭐 개발을 완료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수급 동향을 보면 최대 주주의 자신감이 엄청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 FC, PGA 관련주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시작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덕전자의 모회사 대덕이죠. 자사주 매입만 240억 공시를 했죠. 그 부분은 역시 또 굉장히 자신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FC, PGA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들도 지금 아직 중장기 이런 기업들이 꼭대기권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크게 선반영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역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쪽에 이제 뭐 버블 논란이 있지만 예전에 인터넷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으로 연결되죠. 대신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은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스마트폰, 실생활 속에서 산업혁명 관련 부분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지금 AI 쪽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실생활 속에서도 식당 같은 데만 가도 지금 이제 이동 로봇들이 속속 이제 뭐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도 가정용 로봇 청소기까지도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신 로봇팔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연초에 설명드렸던 아닙니다. 원래 작년도 11월 달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로보티즈 지금 한 6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희골딩스 400% 넘어갔죠. 사면은 200%가 넘어갔고요. 이제 300%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KNR 시스템이 새롭게 좀 부각되고 앞으로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로봇팔이 납품되기 때문에 대표자 매수가 들어온 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은 위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조정은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쪽 저가 매수 구간으로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 LG엔솔도 이번 주 굉장히 좀 하락폭이 깊었고 배터리는 좀 더 긴 흐름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했었던 로봇과 반도체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봐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뭐 일정들이 많네요. 미국의 물가지표, 또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만의 TSMC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 당장 미중 갈등 소식이 걱정인데 네. 우리 주식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데 미국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다음 주 전략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국 대통령은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을 바꿔요? 예. 아니, 하루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한 12시, 1시쯤 넘어서 잠에 들었는데 딱 보고 나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네. 근데 아침에 딱 이제 한 6시, 이제 7시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6시쯤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고 딱 보니까 또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제 갑자기 에이펙 정상회담에 갈 것 같다. 예, 중국 정상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미중 정상회담.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말이 일관되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막 계속 360일 내내 계속 하루하루 내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항상 제가 이제 한 20년,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주식 투자 이제 방송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식은 정치인들 말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이게 유동성 장세, 돈이 이제 많이 풀린 국면 속에서 산업혁명, 사이클로 가는 거구나.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2000년도 때 인터넷 닷컴 버블 일어날 때 또 큰 상승세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이 좀 일어났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AI 쪽과 반도체 쪽이 지금 이제 산업혁명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종착에는 결국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쪽도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반도체 재료들이 많아요. 뭐 유르기판, 하이브리드 본딩, 그죠? 그리고 HBM4, 뭐 2나노 양산, 뭐 이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텔 쪽에서 뭐 2나노 지금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 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전 세계 최초로 지혜 AA 3나노 양산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 이유는 이제 수율 확보부터 해서 고객사 확보의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TSMC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2나노 양산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10조 원 자사주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1년 전부터 뭔가 생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반도체 시간이 계속 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누리면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돌파에 초점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수 조정이 나온다면 반도체 쪽으로 저가 매수 주력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 시원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기법 강의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이제 2주 만에 또 뵙겠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주식은 중요한 게 이 흐름을 잘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유행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유행을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잘 유행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패션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집에서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중요한 것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흐름을 쫓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죠? 피지컬 AI 로봇 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뭐 피지컬 AI 로봇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아요. 예. 제가 다 바닥에서 설명드렸을 때. 그런데 아직도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많이 올라간 기업들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왜 그러면 제가 로보티즈를 설명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때죠. 예, 로보티즈. 대량 거래 시연됐죠. 예, 엄청난 대량 거래. 그리고 나서 700에서 돌파했습니다. 밀주 국면이었죠. 예,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들어왔잖아요. 예, 자사주 매입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장내 매수. 수급 일단 완벽하죠. 예, 그런데 차트 밀주 국면이죠. 대량 거래에 수반됐죠. 지금 거래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주 국면 정별 초기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로봇 쪽에 기대감이 나온다. 근데 로보티즈는 LG전자가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위에서 자꾸 대양선 일봉이 나와요. 예, 아니, 밑에서 대양선 일봉이 나와야 되는데 시가 대비 꼬리가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 추격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막 끌어올리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약간 이제 불안한 흐름이다. 왜?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바닥 대비 사실상 한 10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 해드렸던 거예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적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위에서 이렇게 과일 신호가 나올 때는 단계 이제 경계 신호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과일 신호가 나올까? 유상증자 해야 되잖아요. 유상증자. 항상 유상증자 납입 전에는 돈 들어오기 전에는 호재들을 띄우고 막 급등하는 경우가 나와요. 예, 과일권에서. 근데 막상 이제 돈이 들어오고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 나올 텐데 이제 오버행슈 물량이 나올 텐데 물량 부담 우려감이 나오겠죠. 유증 물량이 이제 납입이 되고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좀 꺾이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시작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네이버도 그랬고 삼성도 마찬가지였고 다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 올 때.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은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 시에는 항상 경계 구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원익홀딩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을까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죠. 4월달, 5월달. 그리고 밀집 국면이었죠. 최대 주주가 그 전에 80만 주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메타랑 개발하고 있구나. 메타랑 지금 로봇선을 공동 개발한다 얘기 나왔죠. 심지어 엔비디아 쪽도 젠스랑 CEO가 슈퍼쿨 정말 멋지다. 그리고 갔다라고 했었죠. 그죠? 진짜 멋지죠. 3,000원대에서부터 19,000원대까지. 제가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서 밀집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최대 주주 역시 매수할 때 재료가 분명히 있을 때 역시 주식도 재료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재료가 굉장히 강력한 재료들이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역시 원익홀딩스도 지금은 왜 과일권에서 자꾸 또 대양선 일봉이 나오지?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약간 좀 항상 위에서 대양선 일봉이 나올 때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급등하게 되면 경고 종목 또 재지정이 돼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위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면. 사면은 자사주 매입이 23,000원대에서 지금 30억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물론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역시 사상 최대 거래량.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여기까지 완료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23,000원대까지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업은 그냥 23,000원대 정도를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포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보티즈 19,000원, 17,000원대 들어왔어요. 원익홀딩스 3,000원대 들어왔고요. 물론 이제 사면도 저 만원대에서부터 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23,000원대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23,000원대도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KNR 시스템. 이 기업은 좀 약간
재료는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있죠. 최대 주주가 매집한 흔적은 없어요.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여기 밀주국면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밀주국면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상한가 들어갔었죠. 예. 그러고 나서 조정받을 때 대량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직 중장기 이제 밀주국면 정별 속에서 아직까지 과열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로봇8 관련주 내에서 아직 과열권이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그래서 캐널 시스템도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매매 전략이 양호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죠. PS 일렉트로닉스. 이것도 로봇8 관련주 내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사상 최대 거래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죠. 그런데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없어요. 예. 대음선도 없고요. 그냥 거래량이 죽어버렸죠. 예. 그냥 좀 흐르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등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도 아직 유일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 로봇8 관련주 내에서 과일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고 7,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금 142억이 들어온 상태에서 자사주까지 소각하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아직 기관들도 빠져나가지 못했고요. 3자 배정 위상증자니까 내년 1월 말까지 보유 회수가 돼 있죠. 대표이사도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못했고요. 하지도 않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로봇8 쪽의 재료가 언제 부각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까지도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는 3,000원대에서 강추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지수가 얼마만큼 또 이제 내려왔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정받으면 이런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이 결국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아마 빠르면 대부분 악재는 길어도 2, 3일 정도면 끝나거든요. 길어도 3일이요, 호재도 3일이요. 왜? 대부분 3일째 정도 되는 날에는 좀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3일째 올라가면 과열돼 있을 때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정도가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서 이제 수요일 되는 날부터 해서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고요. 매수가는 22,000원, 비중 22%,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휴 직전에 카지노 실적이 살짝 부진했다는 올빼미 공시를 내면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라다이스 호텔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못 갈까요?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바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파라다이스 예전에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좀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22,000원에 샀다는 건 주식 싹쓸이 방송을 많이 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봤다라고 하면 어디서 봤을까요? 원래 그냥 정석대로 봤다라고 하면 15,000원 이하, 700원에서 이하.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720원 돌파하기 전 그때 봤으면 지금도 뭐 손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카지노는 별로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고 해외 나가도 별로 카지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러 여행객들에 따라서 약간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말로 또 한한령 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갑자기 또 투심이 유축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매수권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지권 설명을 드릴게요. 17,000원대 정도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100일선 정도. 이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000원인가요? 네, 22,000원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는 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가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이번에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내려올 때라든지 아니면 그 소부장 관련주가 됐든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접근해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업종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17,0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전 부근이 온다면 반도체 관련주로 교체해보는 건 어떨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네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고영 18,200원에 10%. 고영 18,200원에 비중 10%. 네, 예. 가격을 보니까 혹시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예,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되셨어요. 가격이 좀 높은데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강세로 추세는 살짝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좀 자세하게 봐주실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일단 고영 같은 경우를 2024년도 때 그때 당시 한 10월 달 정도에 봤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사주 매입이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좀 안 되게 자사주 매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회사가 그때 당시 한 10,000원대 초반대에서 1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쭉 그때 24,000원대까지 한 80, 90%에서 100%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2023년도 때네요. 예, 이때 2023년도 12월 달. 자사주 매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13,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72억 원이니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사주 취득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막 날아가요. 예. 그리고 나서 혹시 그때 공시 보셨나요? 혹시? 그때는 관심이 없으셨죠? 예, 없었습니다. 예. 그때 했었어야 돼요, 원래. 그때 원래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네, 끝나네, 날아가네. 그리고 나서 쭉 또 내려오죠. 근데 안 죽죠. 예. 이렇게 잔뜩 자사주 매입을 하고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때 2024년도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해는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이 또 부각되네. 왜 이 기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로봇 쪽도 의료용 로봇도 하기 때문에 수술용 로봇이죠. 카이메로. 예, 그런 만큼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또 임원들이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임원들이 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임원들도 사기도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물론 요즘에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밀집 국면이죠. 예. 예전하고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막 급등. 또 이격이 또 벌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막 급등. 지금은 완전히 모든 이평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돼 있다가 좀 확 꺾일 수도 있지만 자사주 맵이 이미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은 반도체에다가 로봇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는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TSMC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성, TSMC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3D 검사 장비 분야 쪽에서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쪽이 의료용 로봇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서 한 이제 10대 뭐 20대 가까이 이제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0대, 뭐 1000대 이렇게 늘어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도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은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차트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너무 떨어질 때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밀릴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추가 기회를 포착해 나가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좀 볼만한 기업이 아닐까. 일단 지지권은 그래도 지지권 설명드리면 12,500원대 여기가 중장기는 바닥권 강력한 지지권 같고요. 근데 그 라인대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이전 저점 부근이 13,000원대 후반대거든요. 항상 720선 부근 근접해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과열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은 물릴 때 물리더라도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물려야지만이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700에서 이격이 막 100% 이상 벌어져가지고 막 2만 원대 이상에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물렸다. 그럼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720만 부근은 내려올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지 내려올 때 추격 매도를 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다가 지수가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조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 중반쯤에 좀 바닥권에 이제 형성이 될 땐 올해 추가 기회를 노려보면서 추가적으로 한 2만 원대 한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종목 감사합니다. 반도체랑 로봇 모멘텀을 모두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으로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점잖고 멋지신데 그 목소리만큼 계좌 수익률 더 크게 멋지게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AS 코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볼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주식 방송에서 누가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추천할까요? 이 종목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62,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4년 9개월 만에 9만 전자 됐습니다. 무려 51% 상승률. AS 이 한 종목만으로도 네. 게임 끝 같은데요. 이거. 예. 삼성전자가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벌써 50%인데 저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맵이 8만 전자까지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8만 전자도 바닥권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이제 월봉상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MACD를 한번 밑에 볼까요? 예. MACD가 바닥일까요? 꼭대기일까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관적이 아니고요. 예. MACD가 밑에서 파랗게 음전환해서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MACD는 아직 0까지도 돌파를 못한 상태예요. 2016년도 때 위치랑 비슷하고요. 2023년도 때 위치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이 위치는 그때 위치랑 비슷하다는 라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급 실적 가능성이 좀 엿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업황이 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특정 업황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 스마트폰 잘 팔렸죠. 네, 구형 메모리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HBM 쪽도 엔비디아 이제 쿼를 통과했죠. 네, 내년도 이제 전망이 좀 밝죠. 네, 거기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자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지금 바이오로직스 지분 이제 2대주주를 갖고 있는데 바이오 쪽도 뭐 실적이 뭐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8만 원대까지 하고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대기업들이 막 자사주 매입을 잔뜩 뭐 수조 원 정도 하고 계속 꼬꾸라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뭐 결과를 떠나서 파는 시점이 아니에요. 정고점을 돌파하면 오히려 정고점 돌파, 지지권까지 내려올 때는 다시 저가 매수기를 또 노려보는 위치거든요. 못 보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 하반기 최소한 15만 전자 이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번 주가 되겠죠. 돌아오는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가장 확실한 기업이 아닐까. 왜? 코스피대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좀 신뢰할 만한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또 이후에 있을 종목 관심주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벌써 한 13% 올랐는데요. 역시 이런 기업들도 최대주가 이제 매집이 이뤄진 기업이기 때문에 수십억 지분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면. 원래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7,000원. 그러니까 사실상 7428, 3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진 거거든요. 4배죠, 4배. 예. 그런 관점에서 대신 이제 23,000원대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22,000원. 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니까 30억이 3일, 일주일 만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한 22,000원 바닥권으로 인식하시고 22,000원 내려온다고 또 끝날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저는. 내려오면 또 이거 또 웬 떡이지? 그러면서 저는 또 볼 것 같거든요. 이 지지권 일단 잘 지키시면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주 초반에 지수가 조정받는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트럼프의 변덕은 언제 또 어떻게 변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FST.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한 얘기는 또 이후에 있을 관심주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역시 그래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FST도 그냥 이 얘기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운명을 같이 할 기업이다. TSMC를 잡을 신무기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내 중소형 부품 기업 중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만큼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721선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이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720선 돌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지. 그런데 자사주 맵이 들어왔지. 거기에다가 이 기관들이 36,000원대에서 CB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팔고 나가지 못했죠. 36,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혹은 내년 상반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드디어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전 저점 부근이죠. 최근 들어 이제 16,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여기가 중장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아직 721선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런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면서 월봉상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는 만약에 TSMC 쪽에 패키징 검사 장비를 뚫으면 일대 사건이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재료가 결코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4만 원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원익홀딩스 이 기업이 이제 벌써 한 447%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뭐 주변에 듣기로는 뭐 600%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보면 분명히 좀 이제 과열권이긴 하죠. 이제 뭐 대양선이 벌써 한 3개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0까지 이제 올라오는 과열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하신 분들의 하나에서만 중기는 11선 매매, 단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들 상승세 보니까 더 기대되는 새로운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5종목 공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정쌤 가야죠. 샘CNS. 이 기업은 일단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회장님도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요.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고요. 시설 투자도 1,200억 다 들어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패키징 센터장까지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올해부터 마이크론 쪽의 매출이 급증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퀄테스트 통과가 임박돼 있어요. 그런데 10월 15일 날 기업 설명회를 오송 신공장 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퀄테스트 실패를 했을까요? 대부분 이제 기업 설명회는 그냥 빌딩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실 같은데. 그런데 공장에서 한다.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퀄테스트 통과가 임박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모회사 YC 제가 작년도에 설명드리고 YC 4배, 5배 정도 올라갔었죠. 이제 샘CNS도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삼성전자랑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의 교세라를 제끼고 HBM4용 세라믹 기판을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뭐 끝판왕인 것 같아요. 거기에 AI 패키징용 세라믹 기판, 비메모리 쪽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미지 센서 쪽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쪽의 이미지 센서 수혜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미지 센서 세라믹 기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종착에는 이미지 센서 수혜주로도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까지 시행사 물량을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물량을 다 소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정쌤이 될 샘CNS 다시 추천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위원님? 코아시아도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5,000원대 설명드렸어요.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리벨리온 쪽이랑 핀메모리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반드시 앞으로 핀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인공지능 메모리. 가장 이 핀메모리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리벨리온 쪽이랑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베트남 쪽이랑 인도 기업과도 지금 이 반도체 설계 수주를 한 기업이고요. 거기에 텐스토렌트 턴키 수주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자회사 코아시아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쪽에 총판 업체로 등록이 돼 있죠. 동아시아 지역 쪽에 반도체 유통 판매를 하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또 이제 자사주 매입도 끝났어요. 42억. 올해 자회사도 지분을 142억 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 부각된 게 암바렐라 쪽의 칩 재료 때문에 부각이 됐죠.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암바렐라 AI 칩을 수주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암바렐라 쪽이랑 5나노 칩, 자율주행 칩을 수주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암바렐라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가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벨리온 쪽이랑 얘기 나오면서 미국의 탑티어 고객사랑 계약, 양산 개발 계약이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하반기나 뭐 내년 초쯤에 아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자사주 매입 단가 비해서 6,990원 크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삼성 파운드의 핵심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데 그에 따라갈 수혜주들도 많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죠. 두 번째 종목 코아시아였습니다. 이제 정아시아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이 가장 또 중요한 또 부각될 수 있는 테마인데 저는 이 기업이 가장 유리기판 대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세계 최초로 대면적 유리기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엄청 묻어나오죠. 이 정도의 샘플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연구소장이 언론 인터뷰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 주주가 수십억의 이제 지분을 늘리고 연구소장 2억 가까이 지분을 늘려놨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은데 최근 들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14,700원대에서 44억 정도 지분 투자를 하죠. 그만큼 15,000원 이하를 주가를 바닥권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크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유리기판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고순도 에칭가스, 불화수소 에칭가스 사업도 하고요. 국산화, 라이닝 시트 사업도 하고요. 거기에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고 방열기판 사업까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 기업의 이 핵심 기술로 국내 PCB 업체들이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만큼 CNG 하이테크도 사실상 완벽에 가깝죠.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출 2천억대 지금 전망에서 4천억대로 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 2배 이상. 공장 부지를 4배 가까이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죠. 완벽합니다. 조정 시에만 계속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유리기판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위원님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민할 정도로 완벽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추천하시고 5거래일 동안에 13%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봐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 이 두 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리기판 지금 방금 전에 CNG 하이테크 설명드렸는데 네. FNS테크가 있죠. 이 기업도 사실상 완벽에 가깝다고 자꾸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일단 수급 좋아요. 자사주 매입이 22억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도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그리고 고출력 반도체 램프까지 국산화하면서 이제 TSMC를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을 인수를 했죠. 산자부 쪽에 지원을 받고. 그런데 최근 들어 유리기판용 CMP 패드를 개발했다. 앞으로 HBM 하이브리드 본딩 쪽의 핵심 공정이 뭘까요? CMP 공정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CMP 공정이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쪽의 핵심 공정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을 끝내놨잖아요. 거기에 유리기판용 CMP 패드까지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수혜 기대감도 있고 유리기판 쪽의 재료도 있고 거기에 반도체 소재 쪽에 TSMC 쪽의 재료도 있고 재료 많죠. 그런데 밀집 국면 중장기 정벨 상태 진입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이번에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 초반이라든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기업들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좀 노려보는 것도 좀
안정적 있게 나중에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포착주 네 번째 종목은 FNS 테크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삼성전자의 큰 수혜주가 뭘까? 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야지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전 세계 HBM 본더 1위를 석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만 원, 만 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한 거거든요. FST 같은 경우가 잘하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EUV 펠리클, CNT 펠리클은요. TSMC조차도 양산에 서화를 건 기술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CNT 펠리클 상용해서 양산, 대량 양산에 들어간 기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나온 적도 없고. 그런데 삼성전자랑 CNT 펠리클을 공동 개발을 끝내놓고 이제 이 EUV 펠리클 시설 투자를 공시를 냈거든요. 예.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싼 가격이 아니에요. 32,400원이면 왜냐면 최근 들어 좀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 라인대에서 200억 가까이 지금 투자가 들어왔죠. 예. 이 기관들은 32,400원 이하를 바닥권으로 보고 있구나. 거의 32,400원대까지가 그 이상을 노려보고 있구나. 예,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이 CNT 펠리클만 있는 게 아니고 EUV 또 리뷰 검사 장비, 자회사 이솔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 3D 반도체 시대가 이제 오고 있죠. 수직으로 쌓는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극좋은 식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 극좋은 식각 장비를 누가 공급하죠?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또 극좋은 식각 칠러가 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의 고부가가치 제품, 기존 칠러 대비 2.5배 이상 비싸다. 그 칠러를 FST가 공급하고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EUV 펠리클도 기존의 DUV 펠리클에 비해서 수십 배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장당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 1조 원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가장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아무 기업이나 지분 투자 안 하죠. 예. 예전에 YC 지분 투자하고 어떻게 됐죠? 4,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28,000원대에서 420억 지분 투자했거든요.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ST는. FST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2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예, 그죠? 예, 7월달 그리고 9월달 강추를 해드렸는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 상태 있죠? 월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랑 너무 비슷해요. 삼성전자랑 방향, 운명을 같이 할 기업이다. 삼성전자랑 TSMC를 잡기 위해선 이 EUV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HBM4 만들 때도 EUV 공정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하이나 EUV 장비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비메모리, 테일러시 쪽에 이나노 칩 양산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동시소해 주거든요. 아직 MLCD가 밑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예. 아직 꼭대기 아니죠. 예. MLCD가 바닥에서 이렇게 밑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중장기 코스닥 지수도 이 정도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도 이 정도 위치해 있구나. 아직 FSD도 중장기 바닥권에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조정받을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삼성전자 앞으로 핵심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삼선의 수혜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FST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수익을 주는 분이 바로 정지우 위원이죠. 방송 후에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가장 주식은 중요한 게 수급인 것 같아요. 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잔뜩 사죠, 반도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 삼성전자 매집한 FSD도 그래서 좋은 거죠. 수급이 좋은 종목이 짱이다. 지금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노란톡도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M10W 지금 이제 올해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방송 다시 보셔도 확인이 될 텐데 위원님이 몇 주 동안에 반도체 로봇 AI만 강조하셨는데 딱 그 섹터 위주로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도 정로봇 괜히 주식계의 대통령
뭐 주통령이라는 별명이 붙는 게 아니겠죠. 어제 상한가 원익홀딩스도 나왔는데 당장 하루 상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의 타점, 매수 타점 대비해서 무려 437%나 올랐는데요. 이렇게 크게 갈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오늘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소통 창구도 꼭 활용하시고요. 공개 방송은 잠시 후에 9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